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순기능과 그리고 역기능 및 역기능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기존 세입자들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가 되겠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가 되겠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가 되는데요. 사실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가 되겠는데요. 이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가 되겠는데요. 이 전월세 상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되겠는데 역시 이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2+2 보장안이 되겠는데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거주하거나 혹은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할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살지 않고 만약에 그 허위가 밝혀진다면 바로 임차인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세입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의도에 따라 나온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 임대인보다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계약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역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세입자들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었는데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 후 계약기간이 지나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9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최근 문자를 보내 계약 만료를 선언했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에서 6개월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하게 하는 조항은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명한 뿐이지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법 시행 이후 이를 행사하고 계약을 연장하면 됩니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이 행사를 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만기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인데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4년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유지되었던 6년이 되었던 8년이 되었던 임차인이 원하면 단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가능한데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약을 몇 번 갱신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한 번에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나 이런 질문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이 거주할 때만 해당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집주인이 부당한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였을 때밖에 없나 하는 건데요. 법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이라든가 세입자의 과실 등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한 부당한 퇴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은 법에 따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료 5%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나? 정부 등록 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대한 5% 인상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정보로 이송하여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아마도 8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역기능의 해소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는데요. 임대차 3법의 순기능으로는 당연히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가 보장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4년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를 연계에 도입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 5% 이상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최소 4년 동안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보장된다는 그나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임대차 3법에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제도가 많은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어 임차인들의 주거비가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이 법은 통과되었지만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격히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 구하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집주인이 만약에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 경우는 집주인들의 공실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아마도 신축 아파트에서 살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 등 직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살인적인 월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역기능이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역기능의 해소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역기능이 회수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 없이 국민 경제 생활에 이바지해 주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